호기심 많은 정정아가 네. 여러분들이 주방 일회용품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낱낱이 모아 조그마한 질문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자, 두구두구 짜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사실은 가능해요. 아니 왜냐면 비닐이나 이런 왜 뭐 지퍼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 저기 밀폐 되는 거 이런 거 밀폐용기 같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써요. 왜냐면 그냥 버리기가 아깝거든. 왜냐면은 이게 또 비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비닐을 내 돈 주고 산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쉽냐고요. 네. 아니라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주방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루미 호일이라든지 랩 같은 경우는 재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비닐팩이라든지 지퍼백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만약에 그걸 재사용하신다면 네. 이런 물기가 거의 없는 견과류라든지 곡물 정도만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고 네. 아니면 생활용품 보관하는 정도만 쓰셔야지 가급적이면 재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가장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사용량을 줄이고 분리수거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네. 재사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아이고 너무 아까워. 네, 돈 주고 맞아요. 샀는데. 아니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재사용을 한다니까요. 아 그리고 너무 깨끗해.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깨끗이 씻어서 그다음에 수분을 확실히 없앤 다음에 말려서. 예, 제대로 말려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거기서 미생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 넣은 것까지 다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이 말려 쓰세요. 그게 중요하군요. 말려서 쓰려고 드라이기로 말리다가 구멍 난 적 있거든요. 네, 자연 심각하네요, 저 집은.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지퍼백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가요? 지퍼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음식물을 담아놨으면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냄새가 이제 나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은 물을 채우시고 거기다 베이킹 소다 1스푼 정도 넣고요. 지퍼백 닫고 세게 흔들어 주세요. 헹궈 주시면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지퍼백이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 잘 버려야 어떻게 돼. 버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오염된 비닐팩 같은 경우는 깨끗이 닦아서 분리 배출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랩 같은 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가정용 랩의 경우에는 사실 유해 물질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닦아서 분리 배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여전히 일부 업소용 그 비닐에서는 PVC 계열, 약간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분리수거로 배출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일반 쓰레기로 반드시 배출하셔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음식물을 깨끗이 안 씻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귀찮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강상욱 교수님, 그런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어떤 게 생기나요? 그런 걸 좀 아셔야 저는 우리가 안 사실은 버릴 것 같아, 그러게. 그 음식물 같은 게 묻어 있는 거는 무조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할 수 없다면 재활용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음식물이 많이 많이 버리거든요. 묻어있다면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 똑똑히 알고 계시네. 아유, 제가 지금 몇 년째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비닐 같은데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 안 하면 일반으로 버려야 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퍼백 사용할 때요.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지퍼백 지금 여기 있는데요. 뭐 지퍼백에다가 만약 채소를 보관해야 된다. 그럴 때 아무리 공기를 빼려고 해도요. 어떠세요? 조금 공기가 이렇게 차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압축기 없이 압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으로 빠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굉장히 위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방법도 나쁘진 않다. 아, 그러니까 왜 넣는 게 아니라 빼는 거니까. 나 조용하잖아. 나 해봤어.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흡입하시는 맞아, 분도 빨대를 있는데요. 해야 돼. 어떤 분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흡입하셔가지고 그거 위험하니까요. 날려오니까.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퍼백 끝부분을 한 1cm 정도만 남겨놓고 다 닫으시는 거예요. 입구를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볼에 물을 담아놨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쭉 그냥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천히 밀어볼게요.
오. 아, 물 때문에 이게 공기가 밀려 나가겠다 눌려가지고. 위로 지금 꽉 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네. 끝부분에서 그렇죠. 여기 닫아주시면요. 제가 한번 빼볼게요. 정말 간단하다. 네. 그래서 이제 입으로 흡입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골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되게 신기하네. 나 흡입만 하다 나도 고춧가루 먹어봤어. 물에 다 주방에 물은 다 있으니까. 저렇게 우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와. 되게 신기하다. 좋은 팁이네요. 되게 괜찮다. 진짜 쪼그라져 있잖아, 그지? 완전 제대로 그게 딱, 되네. 압축이 된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주방 일회용품 이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빠밤. 빠밤. 뚜루루루루.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이번에는 이게 전자레인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일회용품들을 우리가 막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지연 씨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아니 이게요 굉장히 그 유혹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소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고체로 이제 얼렸다가 약간 그래도 나는 또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 표면 쪽이 조금 녹았어. 그 약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금방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곰탕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요걸 이게 비닐이기 때문에 이거 넣어도 되나? 되나, 안 되나? 근데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거는 고온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죠. 예. 아닌가요?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닐팩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하.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전자레인지에 노출된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그 비닐팩이 상대적으로 조직이 견고한 건 맞는데 네. 이 전자레인지 열 정도면 일부가 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린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 위험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자레인지 직접 돌리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요, 전자레인지 말고 이제 뭐 중탕 같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서 데피는 거는 어때요? 그런 거? 사실 이 비닐팩이라는 것은 예. 가급적이면 열기를 피하는 게 좋아요. 냉동이 되는 동안에 사실 음식과 비닐팩이 딱딱 달라붙지 있잖아요. 않습니까? 예, 그쵸. 완전히 늘러붙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 고온에 노출이 되면 이 비닐 성분이 그 음식물에 녹아 나올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동을 할 때 예. 갑자기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지 말고 차가운 물에서 해동을 일단 해야 돼요. 차가운 물도 영하는 아니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해동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동을 시킨 다음에 꺼내서 비닐팩에서 내서 예. 이제 다른 용기에 넣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비닐팩도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데 또 떡을 좋아하셔가지고 떡이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랩에 싸서 그거를 한 끼 정도 될 때 이게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드시거든요. 그런 건 괜찮을까요? 좀 걱정이 되던데. 어때요? 사실 그것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엄마. 랩을 감싸 전자에 돌리게 되면 이 랩 같은 경우는 비닐팩보다 조직이 되게 유연해요.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분해가 됩니다. 더 쉽게?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음식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미세 플라스틱을 불필요하게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역시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업소용 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우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 가소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가우제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자에 돌리는 습관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업소용 랩이랑 가정용 랩이랑 달라요? 네, 사실은 일반 가정용 랩은 LDPE라는 소재를 많이 쓰고요. 업소용에서도 LDPE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더 저렴한 PVC 계열의 랩을 많이 쓰고 아니 있습니다. 업소용 랩이 저렴하고 양이 많아서 그거를 일부러 구매해서 쓴 집에서 적이 쓰는 분이 있잖아. 있거든 저희 집. 그리고 아니 저희가 그거 거의 그 뭐죠? 이렇게 키친타월만큼 이렇게 말려 있는 네네, 거 있잖아요. 왜냐면 대량으로 뭘 사용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이 좀 더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아니면 해동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 앞에 응동된 떡이랑 피자가 보이죠? 네. 네.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보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데워주시거나 아니면 해동해서 드시는데요. 앞에서 강력하다. 까만 비닐은 완전 블랙홀인데요. 네,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 용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전자레인지 데워도 되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데워 먹고 너무나 설거지 안 해도 돼. 맞아요. 네,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뚜껑은 이 지금 전용 용기의 뚜껑이 아니라 네. 실리콘 뚜껑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 실리콘. 네, 이 뚜껑을 덮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뚜껑은 어디다 써요?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되거든요. 아, 그 냉장고 보관할 때. 그렇죠. 아, 저도 저 뚜껑 채로 또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그게 안 된 저거 뚜껑이었구나. 뚜껑을 닫으면 터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걸 아니 그러니까 돌리시면 안 저는 되죠. 또 생각을 하는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약간 숨구멍을 열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럼요. 그냥 열어서 그냥 덮어놓기만 그렇지, 하고. 얹어 놓으면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없네요. 아니 뭐 네, 의사 어렵다, 집안도 어려워. 검은 봉다리 쓰는데 우리가 뭐라. 아유, 그럼. 예.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또 전자레인지에 또 사용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되지 않아, 진짜? 나 한번 불날 뻔했어. 알루미늄이잖아. 네, 정말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금속 성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파가 집중이 되는데 예. 이게 알루미늄 호일은 중간에 모서리가 가늘잖아요. 모서리가 좁다 보니까 그쪽에 마이크로파가 집중이 돼 버리면 결국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전자레인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밥 같은 거 왜 스케줄 끝나고 남은 게 아까워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뒀다가 딱딱해지니까 전자레인지 한번 돌린 적이 있었는데 불꽃놀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나요. 반짝반짝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지금 뭐 전자레인지, 오븐 이런 것 말고 불판에다 우리 포일 깔고선 냉동 삼겹살 맞아, 이런 거 많이 맞아. 구워 아니 먹잖아. 그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고구마 구울 때 포일을 네. 싸가지고 구워야지 잘 익어요. 장작불에 아예 박아놓잖아. 넣어야지. 캠핑의 맛. 그것도 포일이 안 타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진짜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돼? 괜찮은 거예요? 해줘요. 괜찮지가 않죠. 왜냐하면 알루미늄 호일이 왜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열 전도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실제 거기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 예. 정말 잘 익고요. 또 예. 바삭한 식감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맛있어 하십니다. 근데 네. 그 높은 열에 노출되면 알루미늄 호일이 그대로 녹아 나오고요. 또 문제는 김치도 같이 구워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근데 김치같이 산도도 높고 염도도 높은 거는 부식이 더 되겠다. 알루미늄 호일이 더 많은 양이 녹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구워 드시면서 알루미늄 너무 많이 먹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열에 노출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아, 좀 참고를 하셔야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왜 건강보다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느낌을 좀 우리 옛날부터 그런 옛날 감성으로. 그런 감성이 있잖아. 아니 옛날에 그 대학교에서 그 저기 삼겹살집 냉삼 어. 냉동 삼겹살 그러니까. 그거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저기 주인 아주머니가 김치볶음밥을 맞아. 호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뒤집을 때도 호일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 그래서 이걸 착착착착 접어가지고 밥 그릇을 딱 덮어가지고 땡 쳐야지 이제 먹는 거거든. 그 우리가 그런 감성이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먹었어요? 침 나온다. 그걸 몇 번을 어떻게 식어 먹어 맨날 먹는데. 아니, 어떻게 그 시범을 말로 그렇게 다 보이나, 그래. 아니 근데 그러면 아니 기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고구마는 탄수화물이고 또 생선 그러니까. 정도 이런 거는 왜냐면은 또 이게 알루미늄 깔아야 또 살림하기 편하거든요. 닦기도 편하고 그럼요. 냄새도 덜 배고 소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고등어 구울 때 냄새 많이 나니까 네. 호일로 이렇게 싸가지고 맞아요. 딱 묶어서 맞아. 그럼 네. 기름도 안 튀고 맞아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되는구나. 이 호일이라는 게 알루미늄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 녹아 나와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데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성인 기준으로 이 알루미늄은 체중 1kg당 1mg 정도를 섭취 허용 정도로 알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1mg, 1kg당 1mg 이게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뭐 냉삼을 호일 위에서 굽고 거기다가 밥을 비비고 김치를 뿐만 아니라 이런 분도 있어요. 김치를 보관하는 저런 용기에다가 호일을 깔고 맞아. 김치를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알루미늄 호일이 다 녹아가지고 나중에 없어져요. 산 때문에 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 다 먹은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깔아서 보관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삼겹살도 그냥 불판에서 구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면서 갑자기 주방으로 뛰어가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아직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건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맞아요. 그걸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자, 같아요. 점점 더 궁금해지죠? 네, 자, 세 재밌어요. 번째 아주 갑니다. 유용합니다. 네. 자,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냉장용과 냉동용이 따로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것도 편리해서 그냥
그냥 같이 쓰는 건가 우리가? 원래 나눠야 되는 건가? 어디 다 얘기할까요? 좀 줄여서 얘기할까요? 우리 방송 시간이 45분이야. 아니 뭐냐면 이게 냉동용, 냉장용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팔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있지. 그렇죠? 냉장용. 그러면 냉동용은 냉동용, 아니 냉장은 냉장용으로 써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묶는 비닐, 그건 여기저기 들어가지. 다 들어가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저는 사실 냉장, 냉동 있다는 것 자체도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왜? 그냥 뭐 안 터지면 다 써도 아니 되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저기 두께가 달라요. 그래요? 비닐이 그래요? 냉동용이 훨씬 두껍고 훨씬 견디기 좋게 생기긴 했어요. 아니 냉동은 2장 깔고 냉장은 1장 깔고. 저런 데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 되겠으면 까만 걸로 또 덮어야죠. 굉장히 많이 해보셨네. 우리 집은 네. 냉동용은 전부 새카만 비닐 봉다리고 도저히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 꺼내서 다시 냉장용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냐면 냉동은 보통 6개월 이상 가니까 그렇지. 네네. 검은 거로 덮어 놓는 거야, 네. 그게.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검은 거에다 넣으면서 이렇게 내가 묶으면서 이거는 3년 안에 만날 일은 없겠다 이런. 근데 지금 버리긴 좀 미안하니까 일단 넣는 거지. 김현주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주방 일회용품도 냉장용과 냉동용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요, 냉장, 냉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냉동용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두껍죠. 한 40% 정도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잘 터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섬유가 잘 안 껴요. 근데 이제 냉장용을 만약에 냉동에다가 사용하시면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 남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쨌거나 비닐팩이잖아요. 요것도 냉장, 냉동이 가능할까요? 예, 그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그 가정에 사용하는 비닐팩의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음식을 보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야채, 과일, 채소,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닐팩에 넣고 냉장보에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도가 높다든지 기름기가 많은 그런 튀김류 같은 거는 그런 냉장용에다 넣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조직이 약화됩니다. 시간적 음식물이 기름기가 또 빠져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근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냉동입니다. 냉동 같은 경우는 비닐팩을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해동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해동하는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그 비닐팩 자체가 분해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사용을 자제하시고요.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다회용, 밀폐용기를 생활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일 있잖아요. 호일이랑 랩 같은 거는 그럼 그것도 냉장이랑 냉동이랑 따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랩이나 호일 다 마찬가지로 음식물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오목한 그릇에 넣어서 뚜껑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뚜껑이 어렵다면 거기에만 비닐로 어떻게 이렇게 싸는 랩 같은 형식으로 걸로.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음식물을 넣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하다. 짜잔.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이 있다? 네. 주방 일회용품에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이 있다. 네, 네.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팅돼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 그죠? 딩동댕. 아니 근데 저게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저걸 예쁘게 만들어 이렇게 그릇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네네. 다 담아주고 하셨어요. 다 그랬지. 아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삼겹살 집에 가면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 마늘, 넣고 마늘, 기름. 넣고 맞아. 맞다, 그렇네. 맞아. 근데 그게 또 엄청 맛있잖아. 엄청 맛있는 게 그게 알루미늄이 용출이 돼야 맛있는 거구나. 거였어. 그게 알루미늄 맛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김치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그 식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염도가 높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저런 음식들이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저 소재 LDP라는 소재가 그런 염분 성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직이 유연해지고 약해지게 돼서 사소한 충격에도 찢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의 어떤 그런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조직이 유연해서 기름이 아예 빠져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튀김도 그 튀김이죠? 네, 네.
튀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랩으로 감싸져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랩 자체는 여러 기름기 있는 걸 네. 감싼다 하더라도 네. 가정용에서는 거기서 뭐 유해 성분이 나오거나 뭐 그 랩이 바로 분해돼서 나온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셔도 되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면 네. 일부 업소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PVC 계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내에는 프탈레이트 가수세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오랜 시간 감싸게 되면 그런 프탈레이트 가수세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피하시고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알미늄이 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뭐 나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알미늄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서 축적이 되면 신경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신경계. 그래서 이 과다하게 노출이 되면 구토를 하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메스껍다 이런 느낌도 느껴지고 나중에는 치매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계통 질환을 안 겪으시려면 알미늄을 덜 잡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 신경 써야 되겠네요. 먹는지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진짜로 어쩌다 한 번? 뭐 이렇게는 먹을 수 있겠지만 어쩔 그걸 수 너무, 없이, 예? 어쩌다 한 번. 근데 예.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이제부터는 그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음식하고는 안 맞는다. 않아야 하지 되는 것 된다. 같아요.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주방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이제 용도에 맞는 밀폐용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방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밀폐 용기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밀폐용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뭐 유리도 있죠, 플라스틱도 있죠, 그리고 뭐 스테인리스 스틸도 있죠. 맞아. 엄청 많은데. 네, 많아요. 사면은 일단은 세척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이게 사면. 밀폐 용기는 이제 다회성인 거잖아요.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씻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밀폐용기를 구입하시면요, 이제 네.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설거지해서 세척하시면 되는데요. 네. 스테인리스 밀폐용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겉표면에 연마제가 묻어 있거든요. 프라이팬 같은 거랑 똑같구나. 맞아요. 냄비랑. 예.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못했네. 집에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식용유거든요. 식용유? 네, 식용유를 지금 이제 제가 키친타올에다가 조금 묻혀볼게요. 저는 시커멓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식용유는 콩기름이든 뭐 카놀라든 상관없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싼거 써요, 유통기한 싼 거. 지난 것도 진한 괜찮습니다. 거. 네,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보이죠?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식용유 묻힌 키친타올을 제가 이렇게 계속 비벼볼게요. 아니 그렇게 닦으면 진짜 뭐가 묻어 나오나 봐요.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세요. 어머! 와. 아우, 네. 시커머네.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세요. 어머! 와. 그럼 그걸 안 닦으면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초물에다가 좀 담궈주시는데요. 아. 보통 1리터 물에다가 종이컵, 반컵 있죠? 그 정도 식초 넣어주시면 돼요. 꽤 넣는 꽤 게. 많이 넣는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식초물을 만드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한 10분 정도 담궈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담궈주시고 10분 후에 우리가 이제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저거 기름으로 닦는 거 나 안 하고 그냥 식초에만 담갔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할까요, 선생님? 식초에만 하게 되면 사실은 저 연마제 성분이 쉽게 그렇게 잘 닦여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 반드시 기름 성분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 네.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 연마제가 뭐냐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탄화규소, 굉장히 강도가 강한 거의 다이아몬드 그 다음 끝에 강도를 보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네. 그런 걸로 이제 소위 말해서 연마 부드럽게 만드는 건데요. 네. 그것이 미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게 되게 촘촘히 들어있다 보니까 일반 식초는 잘 벗겨지도 않고 그래서 반드시 기름 성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 그러면 팔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닦아서 팔아야죠. 맞아. 근데 거기 보면 사용 설명서에 그냥 닦아서 쓰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닦아서 나오면요.
그 값이 더 비싸질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들 테니까. 네, 맞습니다. 워낙 이게 저가다 그래요.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냥 오면 바로 그냥 음식을 해 먹는데 저런 어쩜 좋아. 근데 저 연마제 성분이 2급 발암 의심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어.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세척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몰랐네. 네. 진짜 몰랐네. 그래도 우리는 7가족이 나눠 먹어서 괜찮겠다. 아이고 좋겠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아, 그리고 밀폐용기 세척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통을 잘 닦으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뚜껑을 보시면요. 좀 닦기가 어려워요. 그쵸. 네, 여기 이제 일단 닦으실 때는요. 패킹을 제거한 다음에 맞아. 구석구석 그렇게 해야 꼼꼼하게 돼요. 닦고 건조한 다음에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빼는 거를 모르셔가지고 네. 막 이제 뭐 이쑤시개나 아니면 젓가락, 칼로 네. 예, 네, 해서 포크. 찢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홈이 있어서 빼기 쉽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 이 뚜껑을요 이런 식탁이나 뭐 이제 테이블에다가 좀 세게 3번 정도 두들기시면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부들을 그냥 집에서 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전문직이에요. 우리 주부님들도. 맞아.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정말 전문가들이시라니까. 나는 저 패킹을 저렇게 뜯어서 이 설거지 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네. 아니 사모님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신 하고 거예요. 계시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네. 이걸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냥 세제로 닦으면 될까요? 이거는요 그냥 세제로 닦는 것보다는 여기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껴있거든요.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네. 특히 김치는 눈에 보이는데 안 맞아요. 그런 건 눈에도 안 보여.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개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런 볼에다가 이제 물 1리터를 담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베이킹 소다 한 스푼 정도. 네네. 네.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 베이킹 그래서 먼저 소다를. 담궈놔야 되나 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어주시는데요. 네. 아, 제가 지금 뚜껑으로 해서 한 스푼을 했는데요. 밥숟가락으로 하면 한 2스푼 정도 하셔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만든 다음에 이 패킹을 여기 안에다가 푹 담궈 놓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음식 찌꺼기가 나오겠죠. 불어서,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솔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수세미 있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서 다 건조한 다음에 뚜껑에다가 이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넣는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잘. 그래서 잘 아야 넣는 건 손으로 쭉 밀면 그냥 딱 맞아요. 안 해보신 거예요. 안 해보고 지금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고무 패킹 이제 세척하는 법까지 알아봤는데 네. 우리 보통 이제 음식 먹고 나면 이게 플라스틱 용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식은 다음에 뭐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거 그런 건 괜찮은가요? 일단 뚜껑을 같이 넣고 돌리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요? 네,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뭐 PP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왕이면 이제 유리 용기에다가 덜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네,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우리가 접하는 흔히 접한 플라스틱은 그 재질마다 열에 견디 온도가 다릅니다. 보통 PP의 경우에는 120에서 150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PE는 90에서 120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어떤 유해한 환경 오염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그런 걸 너무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 노출할 경우에는 용기 자체 형태가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리더라도 최대한 짧은 시간만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용기에 보면 PC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PC는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로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을 가하다 보면 그 비스페놀 A 성분이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소재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우리 몸에는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런 플라스틱을 만들 때 형태를 만들려면 이제 모양이 잡히도록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소제 이런 걸 넣게 되는데 그런 성분이 프탈레이트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비스페놀 A 이런 것들은 완벽한 발암 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죠. 발암 물질. 그래서 이렇게 발암 물질이냐 뭐 환경 호르몬이냐 이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내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교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선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생겨요. 성장하는 아이들 또는 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성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적인 발달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만이라든지 대사 질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갑상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이 환경 호르몬은 노출량보다 언제 노출됐는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임산부, 어린이, 조그만한 어린이일수록 아주 취약하다. 요거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살림이 서툴고 이러니까 그냥 플라스틱 용기는 불안하다는 생각에 전부 다 이렇게 유리로 다 바꿨어요. 유리 써. 네. 근데 이렇게 유리를 쓰면 유리는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오븐에 다 써도 되겠죠, 선생님? 유리 용기도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조금 신경 써서 보면은 이제 강화 유리와 그다음에 내열 유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강화 유리는요 말 그대로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에 강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오븐에 사용하는 거는 내열 유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가서 또 확인해봐야 돼. 내열 유리. 또 바꿔야지. 아니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열유리 이렇게 써 있습니까? 이게 처음 구입하실 때요, 뭐 강화 유리, 내열 유리 이렇게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그 테이프 같은 거 붙어 있어요. 스티커 그래요? 근데 그거 맨 처음 말고 지나가면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구입을 하셔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그냥 사야겠네요. 그렇지. 예,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유리 자체는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부 유리는 위험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장식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크리스탈 유리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는 납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탈이에요? 네,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식용으로 써야지 그걸 거기다 뭐 분이 낸다고 와인을 담아 먹는다든지 어떤 음식을 담아 먹게 되면 실제 납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용인지 장식용인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그런 거는 좋겠습니다. 뜨거운 게 아니더라도 그냥 차가운 거라도 음식을 담아 먹었을 때 안 좋은 거예요? 네, 약간 뭐 산성도가 높은 음식을 담을 경우에는 그런 크리스탈 유리에선 납성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새로운 소재가 있어요. 스테인레스 용기 스테인레스. 밀폐통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스테인리스. 네. 네, 스테인리스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요. 사용할 때 주의점이 신맛이 나는 음식을 담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스테인리스도 신맛이 나는 거. 잠깐만요. 근데 그게 스테인레스 통에다가 김치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지. 김치 냉장고에 탁탁 넣어놓으면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느낌이 그 스테인레스 자체도 엄청 빨리 차지잖아요. 네. 그 차가운 거를 유지를 하니까 김치 보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발효가 되는데 그게 그 안에서 그 이유가 뭐죠? 어떻게 되는 네. 거야 네.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먼저 설명드리면 예. 스테인리스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스테인리스 자체가 뭐 김치에 닿았다고 해서 유해 물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용기 같은 건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조금씩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빨간 점들 이런 게 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이미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스테인리스가 뭐냐면 철에다가 니켈 또는 크로미움 같은 걸 섞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식된 상태에서는 이런 산도가 높은 신맛 나는 음식들을 오래 노출하게 되면 서서히 니켈 같은 또는 크로미움 같은 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그때 부식이 안 되게끔 그런 관리를 평소에 잘 하시는 게 좋고요. 부식이 좀 일어나는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스테인레스라는 그 말 자체가 맞습니다. 스테인이 없는 건데 그러면 네. 그런 그 흠집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식도 네. 잘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훨씬 더 부식이 덜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영구적으로 부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프라이팬,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쓰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중간에 부식이 일어나는, 오래 쓰다 보면 부식이 일어나는 걸 본 적 있을 텐데요. 그때는 무조건 음식이 닿거나 열이 닿으면 니켈, 크로미움 같은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스테인리스를 쓰시다가 부식된 거 있으면 철수세미로 밀어가지고 긁어내면 돼. 긁어내고 쓰시거든요. 네,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많지. 이미 부식이 시작된 거는 그 뒤에도 계속 부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람직 안 한 정도가 아니라고는 아주 정말 위험한 거네요. 그럼 이제는 똑똑하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는요. 밀폐용기에다가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식용유 집에 있으시잖아요. 네, 조금 묻혀가지고요. 고기 표면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요. 나중에 막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밀폐용기에도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종이포일 조금 잘라가지고요. 이 고기와 고기 사이에다가 이제 띄우면 되는 네, 그렇죠. 네, 잘라주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튀기도 식용유를. 쉽겠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용하실 때 이거 떼려면 그것도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다 먹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도 초벌이라는 걸 하는데 보관할 때도 저렇게 기름으로 한번 초벌을 하네. 네, 지금 이렇게 식용유를 바른 고기를 넣어주시고 여기 사이를 또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네 이렇게 덮어주시고 종이포일 한 번 더 덮어주신 다음에 밀폐용기 뚜껑 덮어서 보관하면은 이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간단하게 보관이 되네요. 그렇죠. 아니 우리 그런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푸주간에서 이런 종이에다 이렇게 싸주지. 그죠, 고기를. 그러네. 그런 느낌이다 이게. 그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신문지 광고 글자가 막 이만하게 붙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간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진 거. 간고기요. 네. 간고기도 이제 보관을 하실 때는 비닐백에 놓지 마시고요. 지금 네. 종이포일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두껍게 깔지 마시고요. 얇게 그냥 이렇게 펴주세요. 김밥 말듯이. 그렇죠. 김밥 저기 밥 깔듯이. 네, 맞습니다.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 김밥이라고 얘기를 했지. 제거 주워 드신 거예요. 숟가락 얹은 거지 뭐. 네. 네, 간고기에는 식용유 코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얇게 펴주셔서 한 번 이렇게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올리시면 되는데요. 혹시 만약에 조금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이런 좀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소분용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사용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너무 괜찮다. 우리 집은 저렇게 고기를 냉장고에 넣을 일이 없어요. 다 먹어요.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최고예요. 그게 제일 맛있죠 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채소들은 그나마 조금 알겠는데 이렇게 부추 같은 건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여기 부추가 있는데요. 부추는 수분이 많이 이제 함유하고 있어서 금방 시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추뿐만 아니라 뭐 대파라든지 양파 이런 거 넣으면 금방 무르잖아요. 네, 사실은 추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키친타올을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보온 효과가 있나 보다. 그렇죠. 이불을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밀폐용기에다가 키친타올을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은 또 물도 적시시던데. 예, 그 수분이 많은 채소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 뿌려 넣으면요 신선하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그럼 있어요. 좀 더 커서 나중에 양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랐어 안에. 그래서 콩나물 같은 것도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물을 살짝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면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해보면요 한 달까지도 잘 와. 그것도 엄청 싱싱하고 탱탱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한 맞아요. 달이면 어마어마한데? 네. 자 거기 지금 페트병도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페트병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밀폐용기도 없고 그럴 때 채소를 네. 보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이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그래요? 되는데요. 네, 이 끝부분은 조금 자르기가 힘들어서요. 칼로 이렇게 맨 처음에 그냥 좀 자국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칼집만. 네,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양이 울퉁불퉁해도 괜찮아요.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다듬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손 다칠 수가 있거든요. 아니 큰 페트병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거예요? 쓰신 거예요? 네. 놀래라. 자, 이렇게 좀 끝부분을 날카롭지 않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거를 뭘 사용할 거면요. 너무 궁금하다. 뭐지? 네, 여기 비닐백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비닐백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당근이라든지 뭐 자투리 채소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끝부분을 오므려 주시고요. 여기 페트병 입구 끼는구나 부분에다가 이렇게. 대박 나 뭔지 알았어. 아, 저렇게 해서 뒤로 제껴. 네. 그래서 이 뚜껑을 상태로 닫는다. 제가 저렇게 막아서. 대박. 네, 이렇게 닫아주시면요. 이거를 이렇게 빼려고 해도 안 빠지잖아요. 네. 이게 밀봉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신선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게 진짜 괜찮은 방법인 게 꺼낼 때 뚜껑만
뚜껑만 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옛날에 이걸 비닐을 계속 우리 이렇게 해서 묶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걸 또 잘라 가위로 하다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채소를 보관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뭐 이제 화장실 배수구 냄새 나잖아요. 여기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면요. 뭐 냄새 올라오는 거, 벌레 올라오는 거 차단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집에 운동화 세척하실 때요. 네. 커다란 비닐에다가 세제 넣고 딱 잠그시면요. 세탁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열받았을 때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뚜껑 닫아가지고. 네네. 활용도가 너무 좋은데요? 네.